NXT 애프터마켓 종료되었습니다. 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연휴 잘 보내셨죠? 3일 동안 쉬었는데 아무튼 이제 또 3월 달이 열렸고 보통 3, 4월 달에는 좀 개별주들이 좀 좋은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거든요. 낙폭과대가 회복되기도 하고 뭐 이제 본격적인 이제 테마주들이 움직이기도 하는데 다만 이제 그러니까 긍정적이죠.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3월 달에 이제 상장 폐지 시즌이죠. 그래서 그 이슈가 있으니까 그것만 잘 넘기시면 돼요. 그래서 3월 초부터 지금 테마주가 지금 많이 움직여서 굉장히 긍정적이긴 한데 지수가 약간 변동성을 좀 보이긴 할 거고 그 다음에 아마 이번 주는 아닐 것 같고 다음 주나 늦어도 다다음 주 그죠? 그때까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그거 이슈도 있으니까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시면 돼요. 일단 오늘은 이제 그 지수가 조금 하락을 했죠. 코스피는 뭐 0.1% 빠지고 코스닥은 0.8% 빠졌는데 어딥니까? 그 미국 증시가 어제는 월요일이었죠. 어제도 좀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크게 떨어진 게 없기 때문에 매우 잘 끝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미국 쪽에 뭐 엔비디아 같은 게 막 하루에 8%씩 급락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미국 증시가 왜 떨어졌는지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지금 어제 뉴스 나온 거지만 뭐 중국에다가 이제 10% 추가 관세 또 부과하기로 했죠. 그리고 지금 저녁 방송 하기 직전에 속보가 나왔는데 중국에서도 미국산 무슨 이제 농산물을 안 산다든지 원유가 아니고 원목 수입을 뭐 제재한다는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신나게 테마주들이 움직일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돈이 되는 얘기들이 많아요. 이제 본방송 들어가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해드리면 2월 중순 그때 되게 좀 힘들었어요. 저는 그 2월 중순 전후가 더 힘들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아니 뭐가 얘기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아니 무슨 지수도 그 당시에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죠. 여기 보면은 2월 달인데 2월 중순에 지수는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지수는 잘 오르는데 단점이 뭐냐면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은 대형주들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좀 그랬죠. 근데 그 와중에 테마주가 좀 움직이려면 개별주 테마주가 움직이려면 어떤 사건 사고 즉 이슈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은 막 오르는데 더 이상은 또 오르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뭐 그러니까 대선 탄핵 이쪽 조기 대선도 뭐 오리무중이고 지금까지도 그렇긴 하지만 오리무중이고 트럼프하고 중국도 지금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오리무중이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뭐가 이슈가 있어야 파도가 칠 건데 파도가 안 치니까 재미가 없었는데 드디어 이제 수많은 파도들이 이제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수익으로 이제 변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그럴 계획이니까 방송들 많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죠.
이제 쉬는 날이 없어요. 그죠? 3월 1일 날이 3일절이었고 대체 휴일 어제 다 쉬었으니까 이제 5월 달까지는 휴일이 없으니까 열심히 달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어제 미국 증시부터 분석을 좀 해드리죠. 오늘은 지수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어제 미국 증시 마감이 급락으로 끝났죠. 잘 보시면 일단은 미국의 나스닥 기준으로 볼게요. 아니 다우 먼저 볼까? 다우 지수를 보시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은 반등이 나왔어요. 바로 플러스 1.3%. 근데 월요일 날 어제죠. 장중에 마이너스 2%까지 꺼졌다가 마이너스 1.4%로 하락 마감했고 나스닥은 더 기술 초풍이죠. 보면은 그냥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요게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지난주 금요일날 뭐 2% 폭락하더니 지난주에는 계속 빠졌죠. 그러다가 목요일날 마이너스 2.7% 폭락했고 금요일날 1.6%짜리 반등이 나왔었지만 어제인 월요일날 또 2%짜리 또 음봉이 하나 또 떨어진 거예요. 나스닥이죠. 나스닥이 급락 나오니까 좀 많이 놀라셨을 수는 있는데 일단 다행인 건 우리나라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못 갔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에 큰 영향을 안 받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안 받아요. 조금 받아요. 근데 거의 안 받아요. 지금. 한국 코스피 지수인데 뭐 금요일 날은 좀 빠졌죠. 뭐 관세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근데 오늘은 뭐 멀쩡하잖아. 네. 그죠? 미국 따라갔으면 오늘 또 폭락해야 되는데 폭락 안 하잖아.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 오늘 일본 증시 보시면 여긴 우리보다 많이 빠졌어요. 일본인데 일본이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2.5%까지 급락하다가 끝날 때 좀 감아 올린 거예요. 그죠? 홍콩은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그죠? 마이너스 0.2. 홍콩이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다니까 요즘에. 네. 중국은 아이러니하죠. 중국 망할 것 같은데. 응? 트럼프가 가만 안 둔다 그랬잖아요. 지금 가만 안 두고 있고. 근데 중국 증시가 희한하게 안 빠져요. 네. 잘 기억을 해두세요.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정확하게 왜 이랬는지 알게 된다고. 나중에. 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미국에 뭐가 빠지느냐. 당연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너지고 있죠. 작년에 제가 주구장창 얘기했던 게 뭐였죠? 미국의 M7 얘네들 조정받아야 된다고. M7 일부 종목은 계속 올라가는 게 있겠지만 그동안 너무 많이 가지 않았냐. 바이든 정부 때 수혜를 입은 기업들인데 얘네들은 이제 그만 가야 된다. 그리고 미국의 중소형주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갈 거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취임할 때까지 또는 취임 이후에도 이 M7 종목들이 더 올라가긴 했었거든요. 잠깐 보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빠져요. 그래서 서학개미들 다 물렸다니까. 네. 엔비디아가 고점을 찍은 거는 작년 6월이에요. 한참 됐어요. 한 10개월 됐어요. 그리고 박스권이었거든. 네. 그러다 결국에 이제 급락한다고요. 어제 마이너스 8% 빠졌어요. 무슨 엔비디아의 블랙에를 중국에서 우회 수입을 하기 때문에 뭐 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급락했다고 하는데 그냥 그건 하는 소리고. 네. 폭락했다고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반도체주들은 다 떨어지겠죠. 뭐 TSMC 그냥 무슨 내리꽂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요 추세선을 그어드릴게요. 아주 심플해요. 자, 이 추세로 올라왔잖아요. 대충 그죠? 대충 그럴게요. 여기 보면 저점. 이날 종가 기준으로 하면 여기가 저점이거든요. 저점이죠. 저점끼리 이었더니 어때요? 이 추세대로 그냥 움직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요번에 이탈한 거예요. 이탈하는데 거래가 터지면서 이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본격적인 조정에 들어간 겁니다. 네, 본격적인 조정에 들어간 거예요. 요즘에 여자분들도 이제 사회생활 많이 하시죠?
사회생활 많이 하시다가 결혼했는데 뭐 임신을 아기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출산휴가 가셔야지. 당연히. 그죠? 그리고 애기 낳고 좀 더 본인 생각 있으시면 육아휴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본격적인 이제 출산과 육아휴직에 들어가듯이 얘네들은 조종에 들어간 거예요. 비유가 적절했나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본격적으로. 근데 한동안 여기 재미없겠지. 한동안이라는 얘기는 최소한 1년이에요. 아니 좀 바꿀까요? 6개월. 아주 짧은 6개월이고요. 어지간하면 1년 이상 재미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미국이나 이쪽에 반도체는 많이 갔어요. 조정이 필요하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하나도 안 갔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거고. 삼성전자는 전혀 안 떨어지죠. 더 이상. 떨어질 게 뭐 있어요 이제. 그죠? 네. 이렇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여기도 뭐예요? 박스권 이탈했잖아요. 여기도 이제 보시면 본격적인 조정을 받으려고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때 많이 올라갔던 M7 종목들이 대부분 꺾여요. 그러니까 서학개미들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될 거라. 그리고 예전에 작년에 일라이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 있죠? 비만 치료제 사람들 많이 사고 많이 물렸잖아. 그러니까 서학개미들이 돈 쉽게 벌 거 같죠? 천만에요. 어쨌든 미국 주식이 바이든 때 많이 갔던 그 종목들은 좀 고생들을 좀 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제 미국에서도 트럼프 수혜주들이 미국의 주식시장을 이제 주도하겠죠. 트럼프 때는요 주식 많이 가요. 많이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이제 믿을 게 못 되고 국민들이 잘 선택을 하셔야지.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잘 선택들 하셔가지고 하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잘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못 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야 되는 거 아셨죠? 네. 어쨌든 미국 증시가 지금 일부 종목들이 급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때문이다? 네. 당연한 거예요. 저는 트럼프 되기 전부터 이런 얘기 많이 해드렸으니까 제 방송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쵸? 자, 요 얘기 요까지 하고 그래서 미국 증시가 떨어지는 거를 걱정하지 마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관세 얘기로 바로 들어가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대선주 동향 짧게 얘기 드리고 끝낼게요. 우리나라 대선주 동향. 지금 이제 트럼프 관세 때문에 되게 시끄러운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 급등하고 급락한 테마주들이 다 트럼프 관세랑 관련이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늘 조선주 중에서 HJ중공업이 상한가를 갔거든요. 미국의 이제 트럼프 정부가 그 조선 미국의 군함을 만들고 정비하는 사업을 우리나라한테 맡길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죠? 네, 그거 수혜줍니다. HJ중공업 상한가 갔고요. 하나오션 이 대형주인데 14%, 한국조선해양 10% 이런 식으로 현대중공업 6% 오늘도 급등했죠. 그리고 방산 쪽은 왜 갔냐면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미국의 주말이었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주말에 왜 저기 미국 가가지고 주말에 그랬나 언제 그랬나 아무튼 최근에 젤렌스키가 저기 미국의 백악관 가가지고 정상회담 하러 갔는데 거기서 파행이 됐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 쓰레기 언론들 우리나라 언론은 이제 쓰레기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언론을 쓰레기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뭐 들어주세요. 맞잖아, 쓰레기 언론. 이놈의 쓰레기 언론들은 트럼프를 너무 싫어해서 또 트럼프가 무례했다, 트럼프가 뭐 젤렌스키를 조롱했다, 바이든이란데 벤스 그 부통령이랑 짜고서 뭐 함정을 팠다, 뭐 이런 이렇게 쭉 나오던데 그 기사를 믿고 싶으신 분들은 믿으세요. 본인들 자유니까. 근데 가급적이면 그 유튜브에 있잖아요. 유튜브에 그날 풀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정치 왼쪽 오른쪽 정치 유튜버들이 이렇게 사족을 단 거 말고 그냥 영어 그 우리나라에 똑똑한 분들 많잖아, 그죠? 그래서 영어 번역을 그대로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번역을 그대로. 우리나라 쓰레기 언론들이나 일부 정치 유튜버들이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냥 있는 그들의 원본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거 딱 보시면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젤렌스키 한 대 때렸습니다. 저 같았으면 한 대 쳤을 것 같아요. 이 자식이 이러. 네. 저 같았으면 젤렌스키한테 쳤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정말 무례하고 싸가지 없게 했거든요. 네. 보시라니까. 그 쓰레기 언론 그 기사 보지 마시고. 어쨌든 거기서 파행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으로 돌아가가지고 막 샬라샬라 하니까 뭐 프랑스랑 독일이랑 영국이 뭐 젤렌스키를 도와서 자기들끼리 뭐 러시아를 막겠다라고 쌩 난리를 지기고 있는데 푸틴이 웃고 있겠죠. 니들이 나를 막을 수 있다고? 유럽은요 지금 전쟁 나면 푸틴한테 다 잡아먹혀요. 유럽의 군사력이 지금 그 정도로 지금 망가져 있거든요. 유럽연합의 군사력이 막강할 것 같죠? 개판이에요. 군인도 없고 당장 끌고 나가서 싸울 탱크도 없어요. 미사일도 부족하고 만드는데도 오래 걸리고 노조 때문에 엉망이라니까. 네. 센 척하는 거지 그냥. 기술력은 있어요. 기술력만 있죠. 네. 어쨌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유럽연합이 군사력을 증강한다. 막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오늘 방산주가 급등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일단주 상한가 갔고요. 대성하이텍도 상한가 갔고 RF 시스템즈 22%,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보셨고 웨이브 일렉트로, S&T 다이내믹스, 현대로템, 전차죠. 삼이안, 한화 시스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등등등 LIG 넥슨 빼놓으면 안 되죠. 한국 항공우주 일명 카이죠. 네, 신났어. 풍산까지 다 급등했죠. 그러니까 트럼프랑 상관이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방산주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아무튼 요번에 잘 이제 마무리 탄핵이건 뭐가 마무리가 잘 돼가지고 미국이랑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방산주, 조선, 반도체, 그 다음에 2차전지 쪽 있죠? 이것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중국의 방산, 원자력, 그 다음에 뭐 반도체, 2차전지, 그거를 압도할 수 있는,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네. 그 중국이 우리나라를 그래서 더 무너뜨리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아,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아무튼 이제 정치인들은 정말 못 믿겠고 국민들이 잘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즘에 위기에 빠져있는 2차전지 산업도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방산주들이 그래서 급등을 했고 어쨌든 그 젤렌스키하고 트럼프하고 그 제이디 벤스하고 그 백악관을 셌던 거 이제 한번 보세요. 네. 와우, 네. 진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넥스틸 처형업체죠. 상한가 근처에서 끝났고 휴스틸 요것도 이제 오늘 관련이 있었고 철강 관세 왜냐하면 미국이 캐나다하고 멕시코에도 25%씩 관세를 때리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좀 수혜를 입는 게 좀 있죠. 그래요. 이거 말고도 뭐 더 있어요. 조선주가 갔으면 조선 기자재주들도 많이 갔겠죠. 당연히. 그죠? 잠깐만. 그리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뉴스 보면은 막 이제 트럼프가 막 뭐 파나마도 어쩌고 저쩌고 그린란드도 어쩌고 저쩌고 미국이 막 캐나다, 멕시코, 베네수엘라 때려잡고 콜롬비아 대통령한테도 뭐 때려잡고 막 하잖아요. 그죠? 지금 프랑스, 독일 뭐 난리치고 있는데 독일은요 선거에서 지금 집권 여당이 졌기 때문에 보수당이 집권했거든요. 이제 바뀌는 거고 프랑스 마크롱도 이제 맛이 갔고 그 양반. 영국의 그 스타머 총리 거기 노동당인데 거기도 지금 문제 많고 그래서 뭐 미국에 대항하는 척 우리나라 언론들에서는 미국 뭐 유럽연합이 막 미국을 대항하는 척하고 있지만 그거 정말 이거 이런 표현 쓰기 싫은데 그거 개소리입니다. 미국 못 이긴다니까. 유럽연합이 똘똘 뭉쳐도 미국 못 이겨요. 러시아도 못 이기고 러시아도 못 이기는데 미국 어떻게 이겨. 우리나라 언론 그거 믿지 마시라니까. 트럼프를 싫어하고 안 싫어하고는 뭐 국민들 자유인데
언론에 속지 마세요. 못 이겨. 이긴다고요? 못 이긴다니까. 트럼프 또라이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는 또라이가 맞거든. 근데 못 이겨. 그래서 다 숙이게 돼 있어. 끝까지 안 숙이는 게 누구예요? 시진핑이겠지. 시진핑은 절대 못 숙여요. 근데 나중에 숙일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잘리든지 숙이든지 쫓겨나든지 나중에 지켜보세요. 네. 숙이든지 쫓겨나든지 쫓겨날 때는 내부적으로 쫓겨나겠지. 공산당이 그런 거 잘하잖아.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뭐 관세 막 이러는 거 같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아세요? 특별하게 뭐라 안 하잖아요 지금.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 집권 일기 때 있죠. 그때는 대통령 되기 전부터 되고 나서 계속 우리나라 국방비 얘기하고요. 우리나라 부자 나라다.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더 받아야 된다. 대놓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고맙습니다. 네, 그런 얘기 안 해줘서.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내전이잖아요. 내전. 그죠? 네. 안 그래도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네. 트럼프까지 그래버리면 아마 미쳤을 것 같아요. 8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 그때 트럼프 정권 정부 1기였는데 그때는 막 미군 철수하는 거 아니야 막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불안했었어요. 좌파예요.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회원이셨는데 저한테 그러더라니까. 불안하대요. 주식을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불안하대요. 왜 그러시는데? 트럼프가 미군 철수할까 봐 불안하대요. 아니 본인은 미군 철수를 주장하신 분 아니에요. 맞대요. 근데 진짜로 철수할까 봐 불안하다는 거예요. 8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하겠냐고요. 그죠? 네. 그 트럼프가 이제 그런 얘기 안 해줘서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무슨 의도가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한테도 특별하게 말 안 합니다. 원래 일본은 샤바샤바를 잘 하니까 그러다 쳐요. 호주한테도 별말 안 하죠. 원래 호주랑은 그러니까. 인도한테도 별말 안 하는 것 같죠. 그렇죠? 네. 잘 돌아가는 걸 잘 보셔야 돼.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쳐다보면 탄핵이 기각될 것 같고 우리나라랑 미국은 좀 더더욱 가까워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 근데 저 쓰레기 언론들의 기사와 더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의 저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중국에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주식시장을 보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지극히 개인적으로 봤을 때 탄핵될 가능성 50%, 탄핵이 안 될 가능성 50%인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돌아가는 걸 보니까 반반인 것 같아. 근데 차라리 이게 나아요. 왠 줄 아세요? 8년 전에 탄핵,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있죠. 그때는 보수에서 그랬거든. 절대 탄핵 안 된다고. 자기들끼리 막 그랬다. 희망회로 돌리고 탄핵됐잖아. 근데 이번에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불안해가지고 끝까지 붙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양쪽 다 그런 것 같아요. 양쪽 다. 그죠? 네. 끝까지 지켜봐야 되니까 보세요.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그죠? 우리나라에서 누가 이길지 모르겠는데 전에도 처음부터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확실한 거 하나는 중국은 절대 미국을 못 이긴다. 못 이겨요. 못 이긴다고. 절대 못 이긴다고. 네. 그럼 답 나오지 않았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그렇고요. 우리나라가 잘 될 거라고 믿는 게 뭐냐면 항상 우리 역사를 공부해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큰 문제를 겪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각성을 해서 나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좀 쫓아내려고 해서 지금 이러는 건데 유럽도 지금 많이 돌아섰고요. 미국도 많이 돌아섰고 그래요. 우리나라 20, 30대만 지금 무슨 뭐 깨어났다 각성한다 그러는데 유럽 애들이 먼저 그랬다니까. 유럽의 20, 30대 애들도 종교 없던 애들이 막 기독교를 믿고 막 그런데요. 저는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뉴스에 나와요. 유럽의 20, 30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잖아.
하느님을 믿고 다시. 그 기독교 국가인데 다 타락해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20, 30대 애들이 하느님을 믿는다. 왜 그럴까요? 잘 먹고 잘 살 때는 복지가 좋으니까 몰랐는데 이슬람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덴마크인가 핀란드인가 거기는 여자 5명 중에 5명인가 4명 중에 1명이 강간당했다면서요. 누구한테? 이슬람 애들한테. 나 보니까 애들이 거기에서 각성을 하는 거예요. 와, 미쳤구나. 이건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다. 저 이슬람 놈들 다 쫓아내야 된다. 이슬람 받아들이자고 했던 정치인들 저거들 다 교체해야 된다. 그게 정권이 바뀌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가 다시 살아나고, 윤리가 살아나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거를 겪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그 중국이 지금 걔네들도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아니, 주식 방송하는 인간이 또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왜겠어요? 오늘 그 종목들이 움직였으니까 설명하려고 얘기를 꺼낸 거죠. 그죠? 네. 종목을 봅시다. 오늘 급등한 테마 중에 히토류 쪽을 보시면 셀로텍이 움직였어요.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좀 밀리긴 했는데 히토류 관련주들이 요즘에 동전주들이 좀 움직이거든요. 아까 성한 머티리얼 요것도 뽑았다 내려가긴 했는데 동전주 위주로 가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되고. 근데 어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느냐 기사부터 보여드릴게요. 트럼프 아저씨가 이제 중국에 관세를 10% 더 추가 부과하겠다고 했죠. 오늘 날짜로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트럼프 일기 때 그때 중국한테 트럼프 아저씨가 25%의 관세를 부과해놨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걸 바이든이 취소 안 했어요. 그들이 바이든 때도 유지했는데 2월 달에 지난달 초에 트럼프 아저씨가 10% 더 얹었고요. 오늘부로 10% 또 얹는데요. 그럼 총 45%지. 이 정도면 중국은 망합니다. 왜 망할까요? 중국에서 파는 제품 중에 고가 제품 없죠. 싸구려 제품. 그나마 이제 기술력도 훔치고 막 사람들 빼가가지고 뭐 샤오미라든지 뭐 이쪽에 기술력이 뭐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저가 제품이거나 아니면 고가 제품이라고 해도 싸게 팔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결국엔 지들도 남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남는 게 별로 없어. 근데 여기다가 관세를 이렇게 때리면 더더욱 남는 게 없어서 파산합니다. 그리고 그죠? 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경쟁 국가나 경쟁 업체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서 더 신속하게 망할 가능성이 높고요. 왜 최근에 그 얘기 나왔죠? 미국에서 중국의 배가 미국에 입항할 때 뭐 몇 억씩 받는다고. 물건 싣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더 부과할 거라고. 근데 몇 억이었어요, 그게? 최대 20억까지 아니었어요? 네. 그냥 중국산 물건, 중국산 배, 중국산 해운 업체들 망하는 거지, 그냥. 망하라고 이러는 거지, 망하라고. 저번에 얘기해 드렸죠? 왜 미국이 지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 다 때려잡고 있는지. 중국은 뱀이거든요. 뱀은 빠져나갈 군형이 있으면 빠져나갑니다. 그 군형을 다 막고 있는 겁니다. 단돌이라고 하죠. 단돌이를 계속하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지금 이거 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마구잡이로 품목을 추가 예고하고 있다. 매일경제가 트럼프 굉장히 싫어하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국 때려잡으려고 그러는 거지. 북중미 삼각무역 사실상 해체해야지. 해체를 해놔야 중국이 망하니까.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중국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더더욱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트럼프 안 좋아합니다. 근데 대신 때려잡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죠? 어제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이제 주식시장 끝나고 오늘 주식시장에서 뭐가 급등했느냐? 저거만 가지고 급등한 게 이제 신성홀딩스. 저희가 보유 종목이거든요.
수익 실현을 막 하고 있어요. 아직 물량이 남아서 내일 급등하면 또 팔 건데, 어쨌든 최근에 산 게 2월 17일 거. 요게 샀어요. 7,000원에서 7,100원 정도. 오늘 한 20%까지 수익 났어요. 보유 기간은 한 보름 되겠네요. 보름 정도 들고 있었지. 괜찮죠? 바닥에 사서 잘 팔았잖아. 시장이 나쁘건 재미가 없건 지루하건 탄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건 그냥 늘 하던 대로 매집하고 올라오면 팔고 그런 거예요. 수익 실현했고요. 이거 말고 미중 관세 전쟁, 무역 전쟁 수혜주를 매집을 많이 해놨습니다. 이거 말고 오늘 움직이게 더 있는데 그건 이제 내일 급등할 거예요.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고요? 일단은 누가 가냐면 먹는 게 같거든요. 먹는 거. 신성호lding스가 뭐냐면 콩 가지고 쌈장 만드는 회사. 쌈장. 뭘로 만들어요? 쌈장은 콩으로 만들죠. 그죠? 오늘 이거랑 같이 움직인 게 샘표. 뭐 주사 바늘이 되긴 했지만 장중에 14%까지 급등했죠. 종가 기준으로 하면 신성홀딩스가 이긴 거지. 어떻게 급등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트럼프가 그냥 관세만 10%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움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장 끝나고 나서 고맙게도 시진핑이 미국한테 또 머리를 쳐들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이 기사 보고 솔직히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8년 전에 처음에 미중 무역 전쟁 겪을 때는 이런 뉴스 보면 밥 먹다가도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왜? 놀래가지고. 아니 이 인간들이 자꾸 싸우니까 주시장이 폭락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걱정이 돼가지고 밥 먹다가 뉴스 딱 이런 거 나오면 숟가락을 떨어뜨렸다니까, 놀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박장대소하면서 웃어요. 왜? 겪어봤거든. 종목들 미리 다 사놨고. 중국이 미국 세계 업체 대두 수입을 중단했대요. 왜 웃었냐면 너무 뻔한 얘기가 나와서. 그리고 뒤에 맥각병 검출. 아니 그냥 자신있게 보복이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면 될 거를, 아 여기서 병이 발견돼서 엄청 없어 보이죠 중국이. 그지 같아 진짜. 하나 더 있어요. 미국산 원목 수입 중단. 해충이 발견됐대. 아니 그냥 당당하게 야 미국 너희들 관세 부과한다고 우리도 맞대응할 거야 이러든지, 모양새 빠지게 뭐 하는 거야 이게. 거기서 벌레가 발견돼서요. 아유 진짜. 중국한테는 세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처럼 이렇게. 어? 중국이 필리핀한테 함부로 못하는 거 아세요? 바다에서는 난리지기지만 필리핀 국민들한테 함부로 못한다잖아. 왜? 필리핀 사람들이 드세요. 드세다고 확 대들어 버리니까 또 필리핀한테도 함부로 못하더라고. 바다에서는 난리지기. 장비빨로. 그죠? 네. 그래서 아까 요 뉴스를 보고서 박장대소를 했죠. 진짜 없어 보인다. 그나저나 세계 업체 대두 수입 중단. 그럼 내일 뭐 가겠어요? 내일 뭐 가겠어요? 콩으로 만드는 회사들 다 급등하는 거지. 콩으로 만드는 게 뭐예요? 간장, 쌈장, 두부. 간장, 쌈장, 된장, 두부 아니에요. 응? 그리고 그것만 가는 게 아니라 사료주 있죠. 사료주도 많이 갑니다. 왜? 그 대두가 돼지 사료를 많이 써요. 대두가. 그러니까 중국 죄송한데 욕좀 할게요. 등신 들인 게 전 세계에서 돼지고기를 제일 많이 먹는 민족이 누구예요? 중국 사람들이에요. 중국이라고. 근데 중국에서 생산하는 돼지가 그걸로도 모자라서 수입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돼지가 제일 많이 먹는 사료가 뭐예요? 대두예요. 근데 대두 수입을 중단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냥 참 정신없는 거라. 그리고 대두 가격이 또 요즘에 싸요. 나중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저러고 있어. 근데 요번에 트럼프가 재밌는 게 뭐냐면
트럼프가 오늘 어제죠. 어제 뭐라 그랬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사 찾아드릴게요. 그러니까 8년 전에는 중국이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이 대두 수입을 안 하는 걸로 보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미국 농부들이 큰 타격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때 농부들 뭐 지원해, 미국 농부들 지원해주는 뭐 그런 것도 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사를 보더라.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야 이게 다 알고 있었겠지. 미국은 중국이 이렇게 할 거라는 걸. 그래서 잠깐만요. 기사 찾아드릴게요. 중국 농부들한테 대놓고 그랬어요. 미국으로 수입되는 농산물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미국 농부들은 기뻐해라. 이런 식으로. 기사 이거. 이 기사 나오고 나서 트럼프가 이 얘기하고 나서 중국이 보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미국, 중국은 미국 못 이긴다니까요. 트럼프 4월 2일부터 농산물의 관세 부과. 이게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 농산물. 그럼 미국 자국 내에 있는 농부들은 너무너무 좋겠죠. 그게 대놓고 얘기했어요. 미국의 위대한 농부들에게 고한다. 미국 내에서 많은 농산물을 팔 준비를 해라. 이를 즐겨라. 그러니까 중국이 저렇게 해도 미국한테 피해가 있어요? 없어? 없는 거예요. 기스, 스크래치 하나 못 낸다고. 네. 지켜보시라니까. 네. 절대 중국은 미국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는, 어디로 갈지, 탄핵이 어떻게 될지는 다음에 얘기하고, 오늘은 미국 얘기만 해드릴게요. 아셨죠?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라도 사셔야 되는데, 저기 된장, 쌈장, 고추, 저기 된장, 쌈장, 그 다음에 뭐야, 얘네들은 내일 못 살 수도 있죠. 왜냐면 아침에 주가가 떠버릴 테니까. 오늘 풀무원 있죠. 풀무원. 원래 풀무원은 이게 잘 안 가는 주식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엄청 잘 가. 최근에 2월 초에 10,000원이었는데 19,000원까지 올라왔어요. 내일 테마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오늘도 조금 움직였거든. 근데 얘는 테마주 움직이기보다는, 테마주로 잘 가는 거는 샘표나 신성홀딩스 뭐 이런 쪽이에요. 사료주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 회원들 저기 아침에 사료주도 하나 사드렸어. 신규 추천으로 사료주도 하나 사드렸다니까. 시진핑이 보복카드 꺼내기 전에 미리 눈치채고 사는 거예요. 내일 아마 테마주가 많이 갈 걸로 기대가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 방에서는 신성홀딩스로 수익을 좀 많이 챙겨놨죠. 그러니까 신성홀딩스 판돈 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네. 똑같은 계열의 사료주로 들어간 거였어요. 네. 트럼프 관련돼서 돈 벌고 싶으시면 빨리 들어오세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주식시장 올라간다니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얘기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철강주도 괜찮게 보시고, 그 다음에 시간 한 2, 3분 남았는데 대선주 얘기들로 마칠게요. 한동훈이 복귀했죠? 그죠? 뭐 어쩌고저쩌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종목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기 누구야, 이재명 씨 지지율이 크게 올랐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도 엄청 올랐던데, 어디야? 리얼미터? 기사 보여드릴게요. 리얼미터 보니까 지지율 뭐 엄청나던데요? 네. 갑자기, 그죠? 네. 이재명 46%, 김문수 18%. 46%면은 대통령 선거 때 그때 지지율 얼추 그 정도 아닌가요? 다 회복했다는데. 그리고 맨날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겼잖아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역전됐어요. 한동훈하고 홍준표는 6%밖에 안 돼. 오세훈은 5%밖에 안 되고. 정당 지지도도요, 오차 범위 바깥에서 민주당이 앞서는 걸로 나왔거든요. 네. 이거를 믿으실지 안 믿을지 모르겠는데, 자, 주가를 보면 돼요. 저렇게 멋진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드디어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다시? 민주당으로? 동신건설 왜 안 움직여? 에이텍 모빌리티, 일산건설 오히려 떨어졌고, 그죠? 오리엔트 바이오 다 그냥 거래도 없고요. 저기도 아무것도 없어. 차트는 개인들이 딱 봤을 때 조만간 급등 나올 것 같이 생긴 차트긴 하거든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개인들이 봤을 때 급등할 것처럼 보이게 생기셨을 거라. 네, 급등할 수도 있는데 급등 안 나오면 아시죠? 지옥 가요. 급등 나오면 천만다행이고 급등 안 나오면 지옥 간다고. 네. 근데 이 정도 차트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저렇게 멋진 지지율이 발표되면 폭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가죠. 응? 안 간다고. 그리고 신용 많이 걸렸다고 제가 얘기했던 진양화 폭락하잖아요. 오세훈주들 다 폭락하잖아요. 그 다음에 뱅크웨어 글로벌 뭐예요? 내려앉는다고 이게. 우원식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얘기 드렸잖아요. 대통령이 혹시라도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들 종목들은 지금 안 올라가거나 떨어집니다. 네. 어쨌든 저 지지율 조사가 나왔는데 이재명 관련주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거 보면 사람들이 저 지지율 조사를 안 믿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 대선주 돌아가는 거 보면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각하에게 나오는데 그건 아닐 것 같고 이 가능성도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아셨죠? 네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저기 아까 낮에 우리 회원들 공지사항인데요. 낮에 라이브 방송할 때 오늘 아침 추천주 9시 이전에 항상 나가던 시간에 8시 55분 전에 추천 나갔거든요. 근데 문자 못 받은 분이 있더라고요. 이유는 통신사 자동 스팸입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아셨죠? 확인해 보세요. 스팸에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특별하게 문구는 없는데 그냥 걸렸대요. 그래서 그분 못 받으신 분들은 저한테 지금 따로 메시지도 보내주세요. 제가 다시 지금 보내드릴 테니까 바로. 근데 어쨌든 자동 스팸에 걸린 거예요. 자동 스팸에 가끔씩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세요. 네. 우리 회원들한테 드리는 말씀. 못 받았으면 저한테 바로 얘기하세요. 오늘 추천하고 나서 시초가 대비 크게 올라가지 않아서 내일 아침에 바로 사시면 되니까. 아셨죠? 네. 자, 아무튼 대선주 얘기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 또 집중적으로 해드릴게요. 아셨죠? 네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밤에 푹 쉬시고 제 뒤에 김 실장님 방송 준비하시는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아까 주식 홈플러스 얘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네. 시간이 안 되겠다. 홈플러스 지금 무슨 회생 들어갔다 그러던데 그거 내일 얘기해드릴게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 여기 보시면 여기 김 실장님이 관세 전쟁 수혜주 뭐 여기 방위비 증액 관련주 쭉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종목들 좀 쭉 한번 보세요. 저는 아까 넓게 얘기하느라고 종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다 언급을 못했는데 보시면 큰 도움들 되실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잘 되실 거니까 잘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일찍 주무세요. 아셨죠? 네. 자, 저는 내일도 뵙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